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설날이 하루 남은 겨울날, 작은 마을은 다가오는 설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설은 단순히 한 해가 바뀌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며 지난 한 해의 수고를 위로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문에 복조리를 걸고 방마다 장독대에 고운 떡과 과일을 올리며 온 집안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빨갛게 물든 솥대가 세워지고 누군가는 복을 담아 하늘로 보내기 위해 연을 날리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곳곳에서 소원을 비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집집마다 설을 맞이하기 위한 손길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눈이 쌓인 숲속은 마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숲은 적막했고 쌓인 눈 위로는 커다란 발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의 분주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놈의 까치를 잡아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해. 사냥꾼들은 활과 덫을 들고 눈밭을 헤치며 까치를 쫓고 있었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며 나무 사이를 날아다녔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까치는 숲을 벗어나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 처마 위로 겨우겨우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날개는 축 처졌고 눈밭을 날아온 차가운 바람에 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분주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조용한 노랫소리가 섞여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낯선 인기척을 느낀 아씨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모습에 따뜻한 눈빛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처마 끝에 앉아있는 까치를 본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바라보다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웬 까치야? 혹시 어디 다쳤니? 아씨는 까치가 사냥꾼들에게 쫓겨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리 없었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까치를 향해 조심스레 두 손을 뻗었고 까치는 위협감이 전혀 없는 그녀의 품 안으로 날아와 앉았습니다. 아씨는 까치를 품에 안고 방 한쪽에 작은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구들장이 따뜻하게 데워진 방 안은 까치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락함이었습니다. 까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울음을 냈고 아씨는 그런 까치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설날인데 너도 고생이 많구나. 애석하게도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단다. 미안하지만 이거라도 먹고 여기서 푹 쉬고 가렴. 아씨는 까치에게 좁쌀과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까치는 고맙다는 듯 다시 한번 지저귀며 방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누구 없소? 굵고 거친 소리와 함께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아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까치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쉿, 가만히 있거라. 문을 열자 어깨에 활과 화살을 맨 두 명의 사냥꾼이 서 있었습니다. 눈은 매섭게 빛났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낭자, 혹시 여기서 까치를 보지 못했소? 방금 숲에서 놓쳤는데 이 근처로 날아간 것으로 보았소. 사냥꾼 중 한 명이 아씨를 매섭게 쏘아붙이며 물었습니다. 아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까치라니요? 갑자기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찾아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까치가 저희 집에 왜 옵니까? 저는 보지 못했답니다. 사냥꾼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낭자, 거짓말하는 거 아니요? 그 까치가 평범한 까치가 아니기에 그렇소. 우리한테는 꽤 중요한 놈이라 반드시 잡아야 하오. 아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아침부터 불쑥 찾아와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이 집 근처엔 그런 새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가 좋다고 날이 들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까치를 보면 꼭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놓친다면 큰 돈을 놓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값진 까치요? 그렇게 작은 까치 한 마리가 무슨 큰 돈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아씨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알 필요 없소. 사냥꾼들은 답을 피하며 단호하게 말한 뒤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아씨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며 까치가 있는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구석에 몸을 움츠리고 있던 까치는 작게 울음을 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값진 까치라, 사냥꾼들이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씨는 혼잣말을 하며 까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큰 돈 한번 벌어볼까? 그녀가 말을 끝내자 까치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아씨는 이를 보고 크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장난이야, 겁먹지 마. 사냥꾼들은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다가 가렴. 그녀의 웃음소리는 매우 따뜻했고 까치는 아씨 쪽으로 다가가 작은 몸짓을 표현하며 자신의 은인에게 마음속 깊이 고맙다는 듯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씨는 집안일을 하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까치는 손살같이 문을 빠져나가며 집을 떠났습니다. 아씨는 손살같이 떠나간 까치의 모습에 놀랐지만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냥꾼들에게 쫓기면 언제든 또 찾아오렴. 너도 너의 가족들과 즐거운 설날 보내렴. 그렇게 까치를 떠나보낸 뒤 돌아선 순간 문 앞에 떨어진 깃털 하나가 아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씨는 그 깃털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깃털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하게 빛을 발하며 마치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냥꾼들의 말대로 정말 신통한 까치였을까? 아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그 깃털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까치를 떠나보낸 아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상적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씨는 가난하여 설을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운 음식도 명절에 필요한 장식도 부족했고 집안도 그다지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씨는 내일이 설이라는 사실에 마음 한켠에 특별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날이니까 분위기라도 내야지. 아씨는 혼잣말을 하며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끼니를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아씨는 설날이라는 그 특별한 날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떡을 넣어 끓인 떡국을 입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아무 일 없이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밤이 깊어지자 아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노곤했지만 그래도 설날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 희미한 희망을 품으며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며시 문틈을 스쳐 지나갔고 촛불도 바람에 흔들리며 꺼져갔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밤이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디찬 바람과 함께 따스한 햇살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습니다. 아씨는 눈을 천천히 뜨며 잠긴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하려던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서져서 손도 대지 못했던 처마가 온전히 수리되어 있었고 삐걱거리던 방문도 새 것처럼 튼튼해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금이 가있던 장독대도 어젯밤과는 다르게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씨는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경이로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항아리가 어느새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쌀독에는 하얀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말라붙어 있던 장독에도 장이 알차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씨는 믿기지 않는 듯 장독대의 뚜껑을 열어보고 손으로 곡식을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깊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 다녀간 것이 분명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씨는 도대체 누가 그런 것인지 알 방도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음 해의 설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누군가 매년 설날에 자신의 집에 나타나는 것이 분명한 듯 보였습니다. 아씨는 이 일을 점점 더 신기하고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몰래 두고 가는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눈치조차 챌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아무런 내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다음 해의 설 맞이를 준비하면서 아씨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마음먹고 방에서 숨죽여 밖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씨는 일부러 등불을 끄고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방 안에서 밖을 지켜보며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긴장한 탓에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박사박 눈을 밟는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문틈 사이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마당 너머로 어슴푸레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그림자는 다부진 사내였습니다. 아씨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낼 뻔했지만 입을 꽉 막았습니다. 낯선 사내는 조용히 그녀의 집 앞으로 다가오더니 익숙한 듯 장독대를 열고 무언가를 채우고는 마당에 서서 집안을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익숙한 곳을 다시 찾은 듯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담장을 손으로 가만히 짚더니 조용히 고쳐 놓았습니다. 부서진 마루도 그의 손길이 닿자 새 것처럼 변하였습니다. 아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저 사내는 대체 누구길래 설마다 이리 하는 것이더냐? 집안 곳곳을 살핀 후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는 것을 확인한 사내가 자신의 집 밖을 나가자 아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사내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아씨는 그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사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씨는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달빛이 어슴풀에 내려앉은 밤, 사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내의 형체가 희미하게 일렁이더니 점차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서서히 깃털로 바뀌었고 손가락이 점점 가늘어지며 날개가 돋아났습니다. 순식간에 사내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한 마리의 까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씨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씨는 숨을 삼키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혹시 너 그때 사냥꾼에게 쫓기던 그 까치니? 까치는 그녀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더니 허둥지둥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것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까치의 작은 몸이 점점 커지더니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젊은 사내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던 저를 아씨께서 구해주셨던 까치입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씨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사내는 멋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께서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미 사냥꾼에게 잡혀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겠지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아씨는 그가 하는 얘기를 듣고 놀랐지만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까치를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신통한 일이 다 있구나. 까치가 사람으로 변해서 은혜를 갚는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까치를 구해줬을 때처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매년 설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날에도 어김없이 복을 전해야 할 집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사냥꾼에게 쫓기게 되었으나 아씨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기 위해 매년 아씨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저 때문에 당황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씨.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까치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신에게 깊은 감사와 애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씨와 까치는 밤 숲길을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숲속은 고요했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며 속삭이듯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지만 서로의 존재가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까치는 아씨 옆에서 걸으며 그저 조용히 그녀의 발걸음을 따랐습니다. 아씨는 조금씩 걸음을 늦추며 까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진짜로 너 때문에 놀랐잖아. 우리 집에 매번 찾아와서 너가 수고를 많이 해줬구나. 너도 이제 사람처럼 말하는 거 보니까 그때 그 까치가 맞나 싶더라. 까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인지라 아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아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씨는 잠시 멈춰서서 까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밤도 늦었고 날씨도 추우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들어와서 따뜻하게 쉬어. 괜찮지? 아씨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까치는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지만 아씨가 자신을 재촉하듯 등을 살짝 밀며 다시 한 걸음 내딛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지만 아씨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이 느껴지자 점차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씨는 그를 앞서 걸으며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밤도 늦었고 날씨도 추워. 이렇게 추운 날에 굳이 밖에 있을 필요 없어. 아씨는 까치의 손을 잡고는 끌어당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까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려 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씨, 괜찮아 정말로. 자꾸 이러면 나 화낼 거야. 아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다시 이끌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투와 행동에 까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아씨의 뒤를 따르며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아씨의 정겨운 분위기가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까치는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아씨가 준비해 놓은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집의 안락함과 그녀의 배려 덕분에 조금씩 긴장이 풀려갔습니다. 편하게 있어도 좋아. 너 집이다 생각하고 푹 쉬렴. 처음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니? 밤이 깊어가면서 아씨는 까치에게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며 웃음을 머금고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도대체 무슨 까치야?
어떻게 까치가 사람으로 변해서 이런 사내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야? 아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까치는 아씨의 모습에 살짝 당황한 듯 하였으나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까치라면 저처럼 사람으로 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저는 복을 전하는 일을 맡고 있는 까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까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맡기셨죠. 그때부터 제게는 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고 그 능력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매년 설날에만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고 복을 전하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설날을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덕을 쌓아 복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복을 전하는 일이라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작고 소중한 생명을 한번 구해준 것뿐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 정말 고마워, 까치야. 까치는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까치와 아씨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고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까치는 매년 설이 되면 아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씨의 일을 돕는 데 있어 까치는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녀가 필요로 할 때면 항상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고마워, 까치야. 설이 다가오면 항상 분주해지는데 너 덕분에 일이 한결 수월하게 풀린다. 그렇게 매년 설날을 함께 보내게 된 까치와 아씨는 어느덧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아씨는 까치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점차 그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까치의 따뜻한 배려와 끝없는 사랑에 아씨는 점점 더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까치가 그녀의 곁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씨는 잠시 말을 꺼냈습니다. 까치야, 너와 함께한 시간이 참 소중해. 매년 이 하루만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 까치는 아씨의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끌어당겨졌습니다. 까치는 조심스럽게 아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이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것이 되었습니다. 까치야,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순간 까치는 아씨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의 입맞춤은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쌓아온 정든 탑이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의 탑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서로에게 전하고 싶었던 모든 감정을 육체적인 사랑으로 회포를 풀었습니다. 까치는 아씨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설이 끝나고 아침이 밝을 때마다 까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다시 사라졌습니다. 아씨는 1년에 단 하루 까치가 찾아올 때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리움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까치는 매년 설날마다 찾아와 사랑을 나누고 그 순간만큼은 아씨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었습니다. 아씨는 그와 함께한 짧은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기에 그가 떠날 때마다 더욱 더 깊은 외로움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씨는 까치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까치가 날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번 떠나야만 하는 걸까? 아씨는 매년 반복되는 그 이별에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까치와 나눈 사랑은 언제나 그리움으로만 남고 그의 부재는 점점 더 아씨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까치는 아씨에게 사랑을 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오롯이 아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씨의 사랑을 얻고 그녀를 위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으나 까치의 사명인 복을 나누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까치가 복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윗마을 이씨는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쳐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아랫마을 김씨의 소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불행은 점차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까치는 그들의 불행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까치는 복을 나누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아씨 곁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은 갈등 속에서 이 결정을 내렸지만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지 않으면 불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씨와의 이별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씨, 저는 이제 더 이상 아씨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설날이 오면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아씨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맺혔지만 그가 자신을 더 이상 찾아올 수 없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괜찮아, 까치야.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행해진다니 그건 나도 원치 않아. 내가 언젠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꼭 다시 돌아와.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렇게 까치는 아씨와의 작별을 고하고 떠났습니다. 아씨는 매년 설날이 다가올 때마다 그리움과 슬픔이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까치와 함께했던 기억은 너무나 소중했지만 더 이상 까치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씨의 마음속에서는 아련한 그리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씨는 마당에서 설 준비를 하던 중 바깥에서 나는 인기척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일까 싶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아씨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아씨는 고개를 들고 마당을 살폈습니다. 그때 익숙해 보이는 모습을 한 사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천천히 아씨의 집 쪽으로 다가왔고 아씨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까치일지라도 왜 여기에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에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친숙함에 아씨의 가슴은 설렘과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내가 점점 가까워지자 아씨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까치였습니다. 아니, 까치가 사람으로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까치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오늘은 사람으로 변하지 못할 터인데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이야? 까치는 아씨를 껴안으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아씨, 너무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씨의 우는 모습을 모두 보았으나 이제야 찾아올 수 있음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까치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설 전날에 아씨를 찾아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까치를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1년 중 하루라도 까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씨는 까치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어떻게 찾아온 것인지 궁금하여 까치에게 물었습니다. 까치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찾아온 것이냐? 너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게다가 오늘은 설이 아닌데도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냐? 까치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씨. 신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아셨고 아씨와 저의 만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 전날에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불키며 까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까치야. 아씨는 마치 1분 1초가 아깝다는 듯 까치를 방으로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이 순간에 모두 풀려나듯 둘은 서로의 존재를 깊이 느끼며 가까워졌고 그들은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서로에게 집중하며 마음과 몸을 하나로 이어갔습니다. 아씨와 까치는 설 전날이 되면 매번 하루라는 짧은 만남과 이별을 겪었지만 그 만남의 순간은 아씨에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까치와의 사랑은 그저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아씨가 한 해를 살아갈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움 속에서도 까치가 주고 간 사랑과 희망은 아씨를 지탱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까치 덕분에 더 이상 나쁜 일은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가득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설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까치의 울음소리나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합니다. 설날 아침에 까치가 집 주변을 날거나 우는 모습을 보면 그 해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날에 까치를 보셨을까요? 앞으로 까치를 보신다면 그 해의 복과 희망을 기원하며 소원을 한번 빌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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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화였습니다.